자, 오늘 주말인데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그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려고 이제 급히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내년 1월 1일부터요. 그래봐야 뭐 얼마 남았나요? 이제 열흘 남짓도 안 남았죠. 자,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내 일부 주, 여러 개 주입니다. 그 거주자들은 또는 거기서 거쳐서 한국 가는 사람들은 이 한국 방문 시에 사전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 번거로운 절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조류독감 등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미국 내 여러 개 주가 지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건강상태 확인서를 입국 전에 이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다시 도입된 것입니다. 자, 한국의 질병관리청은 중점 검역 관리 지역 19개 나라를 새롭게 지정했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준비 못하면 한국 입국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자, 중점 검역 관리 지역이라는 것은요, 이 검역 감염병이 유행해서 제가 뭐 어제도 보도해 드린 거 있습니다만은 무슨 조류 인플루엔자 뭐 이런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거 그런 감염병이 유행해서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에 그런 그 감염병이 유입될 걱정이 있는 그런 경우에 방역당국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검역관리지역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된 검역관리지역 중에 집중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딱 찍어서 한국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거 해갖고 들어오셔야만 입국시키겠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이제 Q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건강상태 질문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미국의 경우에는요, 미국 국가 전체, 미국 나라 전체가 통째로 지정되지는 않았고요. 지역 단위로 지정됐는데, 우선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미네소타주, 펜실베니아주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중국도 국가 전체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지정이 되는데요. 혹시 중국에서 보시는 분 계십니까? 중국의 경우에는요, 광둥성, 장시성, 후난성 등이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당연히 이제 해당이 되니까 그 Q코드, 건강상태 질문서를 해놓고 한국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거주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캘리포니아주와 살지 않고 뭐 네바다주에 살거나 애리조나주에 사는데 그 주소지는 거기지만 내가 캘리포니아주에 들렸다가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경유했다가 들어가는 경우 또는 뭐 워싱턴주에 경유했다가 한국 들어가는 경우 그 경우에도 경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 Q코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을 해서 가야 됩니다. 이 한국에 입국하는 그런 사람들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될 사항인데요. 이들은요, 의무적으로 Q코드나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서 한국 입국 시에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 이 Q코드라는 것은요, 한국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코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지역이 한국질병관리청에 의해서 중점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인데, 이런 지정은 이제 그럼 왜 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판단 기준은 달라지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미네소타주, 펜실베니아주 뭐 이렇게 해당이 되지만, 이게 아마 조금 더 확대될 겁니다. 조만간. 그렇기 때문에 미 전국에 계신 분들 가능한 한 알아놓으실 게 필요합니다. 자, 어떤 이유에 따라서 그런 지정이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감염병 발생 위험성 때문입니다. 이는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감염병 발생률이 다른 곳보다 더 높거나 전염병 확산의 위험이 있다고 평가된 곳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 감염병,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또 독감은 뭐 늘 있는 건데 뭐 하실 수 있지만 독감이 특정 지역에서 유난히 유행이 많이 된다 그러면 또 그 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제 말씀드렸던 뭐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원숭이 두창 등등등. 예, 그런 전염병의 확산세가 주목받고 있는 지역을 그렇게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병 확산 방지 목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건강상태 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감염 위험이 있는 입국자를 조기에 파악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효율적인 검역 절차를 위해서 이런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Q코드라는 것은요, 입국 시에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다라고 한국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국 전에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미리 Q코드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이 건강 상태 정보를 미리 제출해 놓으면 공항 검역에서 검역관한테 따로 가서 이렇게 대면 조사할 필요가 없이 미리 썸밋을 해놓고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대면 조사를 공항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국 절차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국내 감염병, 한국 내 감염병 관리 정책이 사실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자꾸 오는 사람들 이 바이러스 갖고 오니까 한국의 질병관리 정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은 그 국제적인 감염병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방침을 상당히 선제적으로 취하는 몇 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해외 여행객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국적자예요. 그런데 LA나 캘리포니아에 놀러 왔었어요. 그러고 들어갈 때 나도 해야 돼요? 네. 국적과 관계없는 겁니다. 이 인플루엔자라는 게 바이러스라는 게 무슨 국적 보고 가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국적자, 한국에 사시는 분인데 LA에 놀러 왔다가 한국 다시 들어간다?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고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서 이 Q코드 만들어 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국적 상관없습니다. 그 해외 여행객, 해외 거주자, 해외 방문객, 출장 왔다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 유입은 한국 내 감염병 확산의 주요 경로 중에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 특정 감염병이 조금이라도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국에서 판단이 되면 즉각 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Q코드를 발급받는 방법은 쉽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Q코드 시스템에 접속하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가면 다 있어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서 Q코드 발급받는데 질병관리청은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네, 구글에 들어가서 한국말로 질병관리청 치면 다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이 검역 정보 입력하라는 게 나오는데 그 사이트 상단에 그 입력 메뉴를 선택해서 나의 검역 정보 사전 입력을 질문하는 대로 답변을 하면서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은 한국 도착하기 3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일 뒤에 한국 간다 그러면 오늘부터 앞으로 4일 동안 시간 나는 대로 아무 때나 들어가서 입력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도 입력을 해놓으면 이렇게 매치가 금방 되죠. 입국할 때. 내 여권정보, 또 한국 내 체류 주소, 한국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한국 내 어떤 연락처 등 필수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내 여권 정보를 넣고 내가 건강정보 다 넣었으니까 오케이 됐다라는 게 썸밋이 됐으니까 나중에 한국에 입국할 때 내 여권 입국대에서 스캔했을 때 알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건강 상태, Q코드 잘 냈구만. 오케이. 통과하는 거죠. 근데 여권을 딱 스캔했는데 Q코드를 입력을 안 했어요. 이러면 이제 거기서 저쪽으로 가세요. 따로. 이제 거기서 직접 대면 조사로 일일이 물어보고 검사하고 이런 걸 또 한 30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21일간 방문한 국가와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가는데 캘리포니아에 있기 전에 한 보름 전쯤에 나 또 워싱턴주에 있었어. 다른 주에 있었어.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다가 왔어. 이거 다 써내야 됩니다. 이게 한국에서 관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QR코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하고 제출을 하면 QR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QR코드를 프린트 인쇄해서 들고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한국 입국 시에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QR코드 좀 스캔합시다 해서 그 QR코드 스캔하면 또 통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QR코드는 한국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쫙 질문하는 대로 답변해서 완벽히 이게 끝나야 QR코드를 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앞서 언급한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미네소타주,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곳을 들렀다가 한국에 들어가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 여기 놀러 왔다가 가는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또 한국에서 미국 방문 또는 출장을 왔다가 이 지역에 단 하루라도 머물다가 입국을 하게 되면 역시 대상이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Q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국 들어갔다 갈 때 이 Q코드가 없으면 입국 심사에 대해서 아주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이 정보를 전해드린 김에 이 보너스로 지금 연말이잖아요. 이 연말을 맞아서 조심해야 하는 사안 한 가지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을 맞아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물론 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미국에 계실 때 전화로 텍스트, 메시지 이런 거 많이 받으실 겁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요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말을 맞아서 지금 무차별 스미싱 사기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는 연방우정국, 한국말로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USPS죠. USPS를 사칭해서 먼저 신뢰감을 주죠. 우리가 이제 USPS에서 왔다라면 연방기관이니까 뭐 좀 마음을 놓고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신뢰감을 준 뒤에 그 문자 속에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훔쳐가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USPS는 연말 연시를 맞아서 USPS 로고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라면서 USPS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USPS 이름을 사칭한 수상한 문자를 받을 경우에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라라고 강조했습니다. USPS 스미싱 사기 문자는 지난 12월 초부터요, LA 등 남가주 지역에서는 물론 미 전역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말이 되면 될수록 뭐 한국에서 뭐 보낸다는 사람도 있고 타주에서 뭐 보낸다는 사람도 있고 또 나도 뭐 우체국에 가서 나도 보낸 거 있고 내가 보낸 거 있는데 잘 도착했나 궁금했는데 딱 USPS가 뭐가 오니까 그 트래킹 뭐가 맞나 하고 클릭 무심코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연말에 뭔가 소포 붙이는 사람 또는 선물을 소포로 받는 사람 이런 게 1년 중에 가장 많을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금 그런 사기 문자가 돌고 있는 겁니다. 휴대폰으로 텍스트가 오는데요. 발신자의 전화번호는 63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신자의 이름은 US 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USPS가 아니라 USP는 대문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OST, US 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당신의 우편번, 당신의 집 코드가 잘못 되어서 소포를 제대로 갖다 주지 못하고 보관 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어서 이제 USPS 웹사이트 주소처럼 보이는 링크를 딱 띄워놓고 24시간 안에 여기를 클릭해서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만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 해당 링크를 그래서 클릭하면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크레딧 카드 넘버 등등을 입력하라는 내용이 뜹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뭘 보냈는데 뭐가 잘못됐나? 그럼 내가 크레딧 카드 넘버도 다 잘못 썼나? 그럼 제대로 써야 되나 보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친절하게 크레딧 카드 넘버 다 써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피해 보는 거죠. 거긴 사기성 메시지였는데. 자, 이에 대해서 진짜 USPS 측은 우편물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발송인 또는 수령인에게 직접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를 우리는 절대 보내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텍스트 문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화번호 텍스트 문자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편물 트래킹 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에는 발송 및 송신 번호에 5자리 코드만 딱 찍는다 라고 USPS는 설명했습니다. 다른 거 없다고 합니다. 5자리 코드만 딱 찍습니다. 그 코드만 갖고 트래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름 넣어라, 전화번호 넣어라, 크레딧 카드 넣어라 이런 거는 절대 안 한다는 것이죠. 정말 USPS에서 뭐가 왔다 하더라도 5자리 코드만 딱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넣으라는 거 없어요. 실제로 USPS는 텍스트 문자, 전화, 그리고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의 피해도 실제로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인데요.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데비 이 씨는 최근 USPS로부터 한 통의 역시 텍스트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소포를 워낙 자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메시지 내용을 유심히 살폈다고 합니다.
해당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집 코드가 잘못 기입돼서 당신의 소포를 갖다 주지 못하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해서 뭐 집 코드와 몇몇 정보를 다시 기입하고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데비 이 씨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이 종종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택배를 보내오는데 그 중에 뭐 하나가 잘못돼서 그런가라고 해서 처음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클릭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링크 되어 있는 건 클릭을 해보니까 크레딧 카드 등 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족이 택배를 보낼 때 추적이 가능한 트래킹 번호를 미리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트래킹 번호를 내가 미리 받았는데 이걸 또 넣으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해서 다행히 그 순간 딱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고 크레딧 카드 넘버를 넣지 않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USPS 검열부는 사칭 문자 등을 받았을 때는 수상한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이메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이메일을 줬어요. USPS가 spam@uspis.gov spam@uspis.gov 이제 영상 뒤 설명란에 요건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글로 이제 신고를 좀 제발 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USPS, 진짜 USPS가 그런 그 정보를 많이 접수해야, 신고를 접수해야 그들을 추적해서 그들을 척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한국 방문 시에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건강상태 질문서, 이 Q코드와 또 이거 없으면 입국 못합니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가서 입국대에서 절로 가세요라고 따로 떼서 거기서 한 20-30분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자, 내년 1월 1일부터 이 Q코드 없으면 입국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연말에 주의해야 하는 이 USPS 사칭 메시지 두 가지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달이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